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지난 26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와 한국교통연구원, 대한교통학회가 공동으로 공공교통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불편하고 단절된 현재 대중교통체계를 친절하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대중교통과 준대중교통인 택시, 그리고 공공자전거와 장애인 콜택시 등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전과 편리성을 높여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교통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교통을 대전의 신교통정책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민선 7기 약속사업과 연계한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에서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DMZ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기도의 DMZ 포럼은 DMZ 일원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는 협의체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비무장지대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추진 가능한 사업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재원 조달, 민간 교류 주체 발굴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포럼인 3차 포럼은 오는 11월경 종합토론 형식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카드 수수료 영원 서비스, 이른바 서울페이를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울페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서울페이가 시행되면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제로페이 도입 의사를 밝혔고 중앙정부 역시 2020년까지 서울페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민선 7기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여는 원팀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4일 강릉시를 시작으로 강원도 6개 시군과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토론회에서는 강원도와 각 시군의 발전 전략과 지역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논의된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인데요.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도와 시군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강원도 원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5일 지역 8개 기업 봉사단 120여 명과 함께 폭염 대비 시민안전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이 안전한 대구를 위한 행동 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또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시원한 물과 부채 등을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더위와 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IC칩이 내장된 지역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종이가 아닌 IC카드로 발행되는 일명 인천어카드는 오는 30일 발행됩니다. 이 상품권은 신용카드처럼 IC칩이 내장돼 있고 휴대전화에도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인천시는 인천어카드의 가맹점과 사용 대상자를 확대해 역외 소비를 낮추고 인천 지역으로 소비 유입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어카드 사용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이 장애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치료실이 무료로 개방돼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김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장애인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재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재활치료실은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임실군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 재활치료실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필수 장비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몸뿐만 아니라 인지장애 등 통합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3,00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어 건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내 등록 장애인이나 재활이 필요한 지역 주민은 보건의료원 관리 대상자로 등록 후 재활치료나 취미 프로그램, 건강관리,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Kre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정부24를 전면 개편해 오늘부터 공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정부24는 기능 중심으로 메뉴를 통합하고 자주 찾는 서비스를 한 화면에 배치해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또 정부24에서 직접 신청 가능한 정부 서비스를 22종에서 107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24가 국민 편의 기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정부24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새로운 농업 모델인 공유농업 플랫폼을 오픈합니다. 경기도 공유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산물 생산 전 과정에 참여해 생산자는 소득을 창출하고 소비자는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는 새로운 농정 혁신 전략인데요. 공유농업을 정담하는 플랫폼 기업 판메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는 관심 공유농업의 프로젝트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도시형 혁신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도시형 혁신물류센터는 서구 성남동 소재 SK 인천 석유화학부지에 총 사업비 3천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7층의 규모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도시형 혁신물류센터가 약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도심 지역의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변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고입 수험생들도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에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험생이 특목고와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1지망은 외고나 자사고가 되고 2지망부터 일반고 지망 순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을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2019학년도 고입 전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천수만 해역의 수온이 고수온 관심 단계 발령 기준선인 26도씨를 넘어서자 충청남도가 고수온 현장 대응팀을 가동했습니다. 고수온 현장 대응팀은 양식장의 용존 산소량을 점검하고 사육 밀도와 고수온 대비 어장 관리 요령 등에 대한 현장 지도를 실시합니다. 전북 익산에서 악취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원율 익산시장이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심야 시간대에 악취 특별 가동반을 운영합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악취 배출 사업장은 현재 악취 방지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며 끈질긴 단속과 점검으로 악취를 해결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악취 특별 가동반은 폭염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안산시가 청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다음 달 6일까지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7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청년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인데 위촉직 위원 15명 중 7명을 청년위원으로 선정해 청년 당사자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시정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위원은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15세에서 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Kre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